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영상은 네이버 검색 엔진에게 내 상품을 노출시키는 네이버 쇼핑 광고 방법을 소개합니다.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팁과 함께 간단하게 광고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잘 따라해보세요. 상품을 등록할 때 SEO 작업이 잘 되어 있다면 광고 또한 탄력을 받게 됩니다. SEO에 맞게 상품을 등록하셨다면 유입량을 보고 상위의 트래픽 상품은 과감하게 쇼핑 광고를 해보세요. 네이버 쇼핑 광고 운영의 핵심은 광고를 운영해 본 후 불필요한 키워드를 제거하여 타율을 높이고 반응이 있는 키워드의 금액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구매 전환율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광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한 다음에 상단부에 광고 만들기를 클릭. 그러면 파워링크 유형을 할 것인가, 쇼핑 검색 유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파워 컨텐츠나 지도 광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쇼핑 검색 유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쇼핑 검색 유형이란 뜻은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라고 조회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상위에 떠 있는 이 광고를 파워링크 광고라고 하고요. 예, 내렸을 때 네이버 쇼핑에 나오는 이 광고, 여기 광고, 여기 광고, 이 광고를 네이버 쇼핑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유형으로 선택을 하고 캠페인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요. 캠페인 이름은 그냥 세범 기획 세트라고 하겠습니다. 하루 예산은 캠페인 단위에서 하루 예산이니까 상위 개념이죠. 한 3만원 정도로 하루에 잡고요. 예산을 균등 배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쇼핑몰 진행하면서요. 자, 고급 옵션으로 들어와서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설정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장하고 계속 가기. 그러면 제품 카탈로그형이나 쇼핑 브랜드형이 아닌 쇼핑몰 상품형으로 선택을 하고요. 쇼핑몰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의 스마트 스토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기본 입찰가, 클릭당 요금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50원, 남들도 다 50원에 해놨을 것이니까요. 우리는 60원. 하루 예산은 캠페인 단위에서 3만원을 설정해놨으니까 우리는 그 하위 광고 그룹에서는 일정 금액을 더 작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10,000원을 설정하겠습니다. 고급 옵션, 여기에서 모든 매체에다가 다 광고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겠죠. 세부 매체 유형에서는 파트너 매체는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위주의 광고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나 네이버 매체 중에서도 노출 제한 매체를 설정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여기는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 네이버 매체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줌 PC, 줌 모바일 같이 직접적이지 않는 매체들은 노출 제한 매체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위에다가 추가를 하려면 줌을 추가, 줌 PC 추가, 줌 모바일도 추가. 네,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페이지에는 전체가 다 네이버와 관계된 것이죠. 그 다음에 3페이지 여기에서는 MLB 파크라는 커뮤니티는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OK 캐시백도 추가, 또 뉴스픽도 추가, 다나와 추가, 다나와 모바일도 추가.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DC 인사이드 추가, 루리앱도 추가, 번개장터, 번개장터 PC, 보배드림, 뽐뿌, 사람인, 실업, 애누리닷컴 PC, 애누리닷컴 모바일까지 다 제외시키겠습니다. 5페이지로 가서 FM 코리아 추가, 10달 후에 오락, 웃긴 대학, 웨더퐁, 중고나라, 중앙일보, 최저가 마켓, 캐시피드, 쿠차까지. 그 다음에 6페이지에는 쿠폰모아, 클리앙, 한경닷컴, 행복쇼핑, 행복쇼핑 모바일, 헬로마켓, 헬로마켓 모바일까지. 그래서 네이버 매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제외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 노출 제한 매체에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는 설정 안 함으로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PC와 모바일 입찰 가중치는 둘 다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고 계속하기. 자, 그리고 우리가 등록한 상품 중에서 상품을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리려는 상품에 어떤 상품의 그 상품 등록 코드가 있다. 그러니까 상품을 올리면 쇼핑몰 상품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잖아요. 그럼 내 마켓에 올라가 있는 상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품 중에서 이 상품을 상품 코드를 바로 복사 컨트롤 C 하고요. 여기다가 상품 아이디를 체크하고 여기다 넣고 여기서 검색하기.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품도 같은 방식으로 내가 광고하고 싶은 상품만 광고하면 됩니다. 선택, 복사, 여기서 광고하기.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품도 몇 개만 더 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렇게 광고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검색하기.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상품이 광고 후보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추가. 그러면 여기에 선택한 상품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나의 비즈무늬가 혹시 없으면 여기서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만들기. 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검색 광고는 추가 제목, 홍보 문구, 서브링크, 가격 링크, 파워링크 이미지, 이미지형 서브링크, 플레이스 정보, 홍보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확장 소재를 통해 고객과의 추가 연결 통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소재를 활용한 모습은 이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똑같은 것이라도 이와 같이 썸네일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확장 소재 노출 예시를 보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네, 이렇게 파워링크 이미지 전화번호 계산 여기까지 이렇게 파워링크 이미지 노출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노출 형태는 이렇게 링크를 제공을 해서 전화 아이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도 마찬가지로 그린카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금융이나 보험업종은 이렇게 계산기 기능을 넣어서 확장 소재로 이와 같이 추가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 다음에 확장 소재를 등록하는 방법을 보려면 여기에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어요. 파워링크 확장 소재를 노출하고 싶어요 하면 확장 소재 만들기, 그러니까 확장 소재는 캠페인 또는 광고 그룹 단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광고를 시작할 때 캠페인이 제일 큰 폴더, 그 아래에 광고 그룹이 중간 폴더, 그 아래에 소재가 위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소재와 병렬해서 확장 소재로 여기서 관리를 해서 새 확장 소재로 클릭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보면 새 확장 소재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품인 경우에는 네이버 톡톡과 추가 홍보 문구가 확장 소재로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예를 들어서 조끼다. 그러면 V베스트 할인이라고 해서 나의 조끼를 V넥으로 되어 있는 조끼를 판다는 걸 핵심적으로 10자 이내에 표현하고요. 그 밑에는 조금 더 자유스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명에 들어가는 그 시리얼 번호는 넣지 않아도 되고요. 세 번 맞이 V 후드 베스트 빅사이즈 할인 이벤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 옵션에 들어가면 광고를 노출할 요일이나 시간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이 상품의 타겟이 어떤 연령층, 어떤 직업군, 또 어떤 사용자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데이타임 때 일을 많이 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을 상대로 한 가운을 판다고 하면 그분들이 데이타임 때 일하는 시간에는 이것을 살 가능성이 적잖아요. 네, 그러면 야간이나 주말 위주로 광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정신없이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직업군은 인터넷 쇼핑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걸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일하시는 분은 약간의 유연성이 발휘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근무 시간도 같이 광고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 요일 시간대 설정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월화수목금토일로 해서 각 시간대별로 0시에서 24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표시가 된 것은 광고를 한다는 뜻이니까 자,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은 지금 이미 선정한 상품은 쫓기는 그럴 일이 없지만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의사의 가운을 흰색 가운을 판다 아니면 간호사의 흰색 가운을 파는 작업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하는 예를 들어서 8시부터 퇴근하는 시간인 18시까지는 아무래도 광고를 할 일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또 열어주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시간대에 클릭할 확률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본다고 구매를 하지 않으니까 클릭비
그러니까 CPC 비용만 많이 나가고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시간은 차라리 꺼두시는 게 낫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을 선택을 하고 저장 후 닫기를 합니다. 자, 그럼 확장 소재 검토 중이라고 나오게 되죠. 근데 확장 소재를 하나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이버 톡톡도 설정을 해서 네이버 톡톡이 고급 옵션, 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저장 후 닫기를 하면 네이버 톡톡도 내가 선택한 톡톡이 확장 소재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외 키워드는 이제 광고가 진행되고 약 2주 정도 지나면 여기에서 광고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키워드들은 제거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여기에 일반 광고, 여기에 있는 파워링크 광고는 여기 키워드들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지만 네이버 쇼핑 광고는 내가 어떤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배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내가 설정한 상품명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들을 붙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광고를 스니커즈 광고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이버 쇼핑이에요. 그러면 스니커즈와 좀 연관이 있을 법한 키워드들을 네이버가 붙여줍니다. 붙여준다는 의미는 스니커즈 외에도 슬리본이나 아니면 로퍼나 아니면 등산화, 그러니까 신발 종류, 안전화, 작업화, 트레일화 등등 많은 키워드들을 네이버가 자동으로 내가 파는 스니커즈에 붙여줌으로써 고객들이 작업하라고 조회했는데 내 상품이 나올 후보로 꼽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스니커즈를 파는데 안전화가 필요한 고객이 검색 엔진에 조회해서 내 상품이 나왔다면 이것을 클릭하고 들어가 봤더니 안전화가 아니야. 그러면 사지 않고 나오겠죠. 그러면 CPC 광고 요금만 지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효율성을 제거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광고에 가서 여기에 제외 키워드에 그와 같이 내가 스니커즈를 팔고 있으면 안전화, 등산화, 작업화, 트레일화, 그 다음에 바캉스 때 신는 아쿠아 슈즈라든가 그런 것들이 달라붙으면 우리는 제외 키워드를 추가를 해서 나한테 이미 달라붙어 있는 키워드들을 벗겨줘야겠죠. 그 작업을 제외 키워드 추가 작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연관 키워드들이 붙으니까요, 그것들을 제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광고의 효율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네이버 쇼핑 광고는 제외 키워드 추가 기능이 굉장히 수시로 점검이 돼야 된다. 그래야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확장 소재들은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 좀 더 다채롭게 내가 어떤 상품을 팔려고 해도 누구는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데 누구는 좀 더 멋있게 확장 소재와 썸네일을 써가지고 멋있게 나오고 누구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거 순위에 따라 그런 겁니다만 확장 소재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다채롭게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구분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은 파워링크 광고를 썼는데 이렇게 확장 소재를 잘 써서 오늘 출발에 대해서 또 최고급 소재라든가 또 검수 및 포장에 대해서 어필하고 여기는 또 메타 디스크립션으로 잘 설명을 했고 이와 같이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광고 만들기에서 캠페인을 만들고 그 하부에 그룹을 만들고 그 밑에 소재를 만들고 그 소재와 함께 확장 소재를 써서 광고를 완성시키고 광고를 1, 2주 진행을 하면서 다시 불필요한 키워드들을 제거해 주면서 전환율과 키워드의 효용성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방법, 이게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설정은 여기 소재에서 우측 메뉴에 기본 설정을 클릭을 해서요, 새로운 사용자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과 지표에서 여기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성과 지표에서 노출수, 클릭률 퍼센트,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전환수, 전환율, 전환 매출액과 광고 수익률, 전환당 비용이 체크가 돼 있죠. 디폴트 값으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평균 노출 순위와 또 모바일 통검 평균 노출 순위, 최근 통합 검색 평균 클릭 비용까지 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쭉 항목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항목을 끄면 당연히 이쪽에도 해제가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적용 이렇게 세팅하셔야 지표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소재와 확장 소재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기본 사용자 설정도 제대로 세팅해야 모든 광고 지표를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고 로아스 측정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합니다. 네이버 쇼핑 광고는 오히려 파워링크 광고보다 세팅은 쉽다. 네이버가 키워드를 자동으로 붙여준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리와 수정 작업은 까다롭다. 광고를 운영하면서 제외 키워드를 잘 설정해야 불필요한 과금이 되지 않고 로아스 지표가 좋아진다. 즉, 네이버 쇼핑 광고는 한번 세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작업이 효율을 높이는 관건이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